전 세계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으로 뜨겁습니다. 현재 진행형 전설이라고 불리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ECW에서 다룰 주제는 그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네, 해외선 테일러 스위프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간첩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굴욕 밈 그것도 많이 돌았을 정도로 미국의 스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네. 뭐 인기 있는 뭐 팝송 이렇게 치면은 무조건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간첩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워낙에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시사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음악으로는 맞습니다. 간첩. 네. 들어보세요. 노래 좋아요. 글쎄,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만큼 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하면서 매번 새롭게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 가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 예, 우리 아까 간첩 간첩이 얘기했지만 많아서. 아, 그렇구나. 전 네. 국민의 상당수가 간첩일 정도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내에서의 인지도, 전 세계적인 인지도에 비하면 한국 내에서의 인지도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유를. 네. 근데 일단은 요즘은 워낙에 K-팝 시대고 팝 음악을 필수적으로 듣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뭐 예외적으로 영화 음악에서 유명하다든지 어떤 OST로서 유명한 음악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밈처럼 화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네.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뭐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팝 가수다 그래서 한국 대중들이 그걸 필수적으로 듣지 않는 시대가 됐죠. 사실은 팝의 세대에서 K-팝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무리 위대해도 나는 뭐 내 취향은 아닌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대중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한국 팬들이 전통적으로 팝 음악을 즐겼던 그런 경향을 보자면 우리가 여가수니까 뭐 여가수로만 비교를 해봐도 네. 보통 디바 스타일의 여자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뭐 셀린 디온이라든지 머라이어 캐리, 그러네요. 뭐 혹은 뭐 휘트니 휴스턴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음악을 주로 좋아하는 데 반해서 사실 한국 대중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 좀 컨트리 팝 스타일의 음악들 혹은 포크 팝 스타일의 음악들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에요. 아까 네네. 저희가 들어본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이 컨트리에서 출발한 그런 장르인가요? 근데 원래는 좀 더 컨트리에 가까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컨트리에서 뭐 팝, 다양한 일렉트로 음악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이 이제 섭렵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가수로 꼽히지만 이게 사실은 가사를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듣지 않는 한국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뭐 휘트니 휴스턴의 어렸을 때 우리 뭐 I Will Always Love You 같이 네네. 임팩트 있게 한번 탁 질러주는 음악들이 조금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좀 나와야 네, 그런 부분도 되는 것 분명히 있어요. 같아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색 자체가 굉장히 어떤 독특한 음색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기보다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매력과 특히 가사에서 오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팬들이 열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와닿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Cause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 뭔가 숫자가 클 것 같은데 숫자 크다. 몇 달 동안?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저는 네. 일단 52주는 넘었을 것 같아요. 1년은 넘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20주? 20주. 아, 말이 안 되나? 정답은 저도 몰랐는데요. 정답은 69주.
이거 뭐 제 와. 말이 맞네요. 52주는 넘겼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와우. 솔로 가수로서는 가장 오래 1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미상 그러니까 작년에 4번 받아서 뭐 4번째 수상한 가수라는 것도 자체가 기록이 됐고 네.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빌보드 앨범 차트 역사상 가장 오래 1위에 머문 솔로 가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많은 1위 앨범을 가진 여성 가수 네. 이런 수식어도 있고 이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이제 빌보드 200의 탑 10 누적 진입 이거 진짜 어려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네. 네, 총 384조. 와, 이쯤 되면 거의 뭐 이게 비틀스의 그 전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합니다. 네. 비틀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가수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가수가 이미 없어요. 네, 이미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든지 네. 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18년 정도 됐습니다. 데뷔한 지. 근데 아직도 현역인데다가 아직도 고점을 찍고 있는 가수라 지금 이 가수가 이미 현역임에도 대부분의 레전드 기록을 다 경신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임팩트적인 측면에서 마이클 잭슨이 소환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어떤 분은 마이클 잭슨의 그런 글로벌한 어떤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적으로만 보면 솔로 가수 중에는 가장 지금 높은 추이를 지금 가파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나의 경쟁자는 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여자 가수 중에는 물론 당연히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견될 수 있는 게 지금 비틀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찾다 비틀즈까지 네, 사실 비틀즈랑은 뭐 음악적으로 어떤 큰 공통 분모가 없는데 기록적인 면에서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그래미 어워드 올해 앨범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음 가수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밥 딜런, 스티비 원더 뭐 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들의 공통점이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을 3번 수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또 다른 올해 앨범상을 받으면서 4번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조차도 이제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대중적인 지표, 수상 기록, 문화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현재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견될 수 있는 가수는 현재도 그렇고 레전드급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a.m. and I'm still awake. I'll bet you're just fine, fast asleep in your city. 5? 그 이상 되려나요? 곱하기 5 정도. 곱하기 10. 10억 달러 이상. 그렇죠. 많이들 부르시네요, 오늘. 네, 20억 달러 이상. 구정은 기자님. 저도 한 뭐 5배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다들 굉장히 과감해지고 계세요, 지금. 네. 약간 무서워졌어요. 이거 정답을 맞히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팬과 블랙핑크 팬 모두에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합니다. 네, 저도 살짝. 저도요. 아까 10배라고 하실 때 큰일 나겠는데. 작년에 이제 에라스 투어라고 하는 글로벌 투어가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에. 근데 이 공연 투어 수익으로만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1년 공연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블랙핑크 데뷔에 5배 근접한 거는 맞죠. 사실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10배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투어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수라는 게. 이제 음반 판매가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스트리밍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곡을 혼자 작사 작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트너들이 있죠. 작곡 파트너들이. 그렇지만 본인이 부른 모든 곡은 사실 크레딧이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거 갖고도 뭐 수입이. 수입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판권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데뷔해서 첫 몇 장의 앨범은 그 스쿠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팝계의 거물 에이전트가 그 판권을 모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거를 이제 본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요 판권을 사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둘이 결별을 하면서. 네. 그때 많이 싸웠던. 많이 싸웠죠. 네, 많이 근데 싸웠던. 스쿠터 브라운이 팔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의 판권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팔지를 않아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심지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본인의 그가 갖고 있는 판권의 모든 곡을 본인이 새로 녹음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녹음한 음반의 판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네. 저작권은 어차피 자기 거니까 이제 온전히 그런 수익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가 있고 이제 굿즈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품이라고 하죠. 굿즈 머천다이즈. 중요하죠. 네. 굿즈를 토탈 합치면 18억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만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귀에 안 들어오네. 네. 이게 이제 2조 4천억 원인데 조 단위 넘어가면은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뭐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GDP의 3% 정도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숫자군요. 그렇습니다. 발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GDP의 미국 GDP. 네네네네. 와, 이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절대 액수도 그렇지만 GDP까지 지금 언급될 정도면 한 뭐 이제 나라에. 여러 파생 효과까지도 언급한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공연으로만 네. 파급된 경제 효과가 6조, 그러니까 46억 달러죠. 여행 관련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경제 효과가 네, 네. 이게 100억 달러, 13조 원을 이루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계속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봤자 네, 사실 와닿지도 뭐- 않고. 그냥 넘사벽이다. 네, 그냥 넘사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퓨어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나오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 거군요. 덕질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돈을 쓰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방구석 덕질인데도 이게 돈이 솔찬히 나가요. 그리고 경험담. BTS가 전에 웸블리에서 공연할 때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보통 팬들이 가면은 사흘치 공연표를 다 사야 되고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연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숙박업소들이 이제 외부로 팽창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팬들이 유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연장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겠다. 셔틀버스 이런 예, 거. 그 정도 되면 이제 경제 효과가 엄청나지는 거죠. 제가 그때 엑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팬사인회 가려고 그거는 이제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데 앨범을 많이 살수록 이게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되는 확률 올라가거든요. 네, 네. 500만 원어치의 제가 앨범을 샀습니다. 500만 원어치를요? 네. 그래서 앨범 하나에 2만 원 이 정도면은 제가 거의 앨범을 저희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덕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무려 2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돈을 왜 쓰는지.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 최근 기사는 트럼프 때문에 한 번 더 부각이 됐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배신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인즉 본인이 그 재임 기간에 문화예술계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서 일단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위프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참 재밌어요. 지금 SNS 팔로워가 2억 7,900만 명. 네, 2억 7,9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테일러의 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를 한 번 더 거침없이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은 걸로 봐서는 15%는 갈 것 같아요. 오, 근접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몇인데요, 답이? 네. 저는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정답은 18%라고 하죠. 네. 저는 나온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영향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특성인데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투표가 굉장히 귀찮아요. 투표율도 낮죠. 네, 투표율도 낮고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내일이 대선인데 오늘 저녁에 뭐 홍대 앞에서 유세를 하면 그 표가 바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뭐 이렇게 효과적인 그런 선거 운동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런 아티스트가 그런 캠페인을 하고 뭐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정치 무관심한 젊은 층이라든지 네. 혹은 투표 자체를 아예 망설였던 사람들을 움직일 확률은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리버럴한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투표 성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투표율을 높일 네, 수는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표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대략 정치적으로 어떤 계열일 것인 거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으니까. 이 팬덤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란에서 재작년인가요? 이 히잡 머리 쓰건 네네. 그 문제 때문에 그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란의 이 BTS 팬들 아미들의 그 텔레그램 방이 있었어요. 그 텔레그램 방이 원래는 팬덤 때문에 모인 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다 이란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장 핍박받고 그 이란 내에서 진보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때 시위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은 여성 중에 한 명이 그 아미였던 거예요. 네. 사실 BTS가 이란의 정치 상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만드는데 서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딱 표를 뭐 몇 퍼센트가 움직여 간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발언들도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기는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그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의 그 정치적인 참여는 또 적극적으로 또 하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여성 폭력이라든가 이런 네네. 문제에 있어서 투표를 하는데 반대표를 던졌다든가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쪽으로 표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는 굉장한 비토 움직임이 또 있죠. 네.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딱 세 나라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싱가포르는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아. 그리고 또 어디일까요, 소장님? 일단 아시아로 온다 그러면 일본을 가지 그쵸. 않을까. 일본이 일본. 제일. 정답은 도쿄, 싱가포르, 호주입니다. 네. 호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문제가 애매한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딱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아태죠. 태평양. 아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우리 김현 씨가 말씀 주셨는데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아니 근데 한국이 아닌 것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팬들도 있을 것도 같고 네.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도 별로 없었고 공연을 한 번도 못 할까요? 좀 여기서 화나시는 것 갑자기 같은데요. 확실한 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스위프트 의문의 일패 인기가 없다고까지 말씀. 의문의 일패. 아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We're in South Korea. We just flew for 6 hours. You touch me once and it's really something. You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연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아레나라고 하는 체육관이 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네. 뭐 돔이라든지 스테디엄 사이즈로 가면 이거는 아예 뭐 사실 전멸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급의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기에 지금 인프라 자체가 녹록치 않고 시기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예 말도 못 꺼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 예, 왜냐면 공연장. 조건 자체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그 아쉬움을 달래려는 어떤 심리가 있겠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을 영화로 상영하는 아주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의 디에라스 투어를 직접 이제 제작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거를 극장에 직접 납품합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 중간 어떤 걸 거치지 않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배급을 해서 미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거든요. 네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정도로. 와.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 네.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 그 극장 상영 많이 맞아요.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표 끊는 거에 실패해서 아, 실패하셨어요? 클릭에 실패해서 못 갔지만 네. 네. 그게 극장을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어지로 선택되지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선택되지 않은 나라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당장은 한국부터 그랬고 네. 아마 충격을 좀 받은 쪽은 홍콩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팝스타들의 홍콩 패싱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홍콩도 슈퍼스타들, 팝스타들의 공연을 유치하기에 그런 시설적인 면으로 그렇게 적합한 도시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해리 스타일즈, 그다음에 뭐 콜드플레이 이런 가수들도 아시아 투어를 할 때 홍콩을 제외하고 뭐 도는 그런 것도 있었고 스위프트가 이제 대신 택한 게 아까 우리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싱가포르가 아주 이제 주요한 도시가 됐는데 네. 사실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만 6번이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번은 너무 지나치는 차별이죠?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싱가포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축복받는 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유난히 거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뭐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싱가포르가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아시아 하고 있고. 허브로. 그러니까 거기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예, 주변에서 다 가는 거고 그 유치 경쟁이 좀 있고 거기서 싱가포르가 승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금융의 중심지만이 아니었다. 뭐 이런. 네. 우리나라 빨리 공연장 좀 지어야 돼요. 89년생이죠. 한 젊은 여성이 이룩한 역사. 네. 짧다고 해야 되나요? 길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향배,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전 세계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김영대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